안녕하세요.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역행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역행렬이 무엇이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행렬은 숫자나 문자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는데, 행렬 A, B, C, D가 있고 여기다가 다른 행렬을 곱해요. EF, GH. 그럼 곱하기가 어떻게 돼요? 우리 상당히 복잡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는 이렇게 앞쪽에는 행을 구분해서 선을 긋고 뒤쪽에는 열을 구분해서 선을 긋습니다. 그럼 결과는 A 더하기 BG, AF 더하기 BH, 그 다음에 CE 더하기 DG, CF 더하기 DH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이게 행렬의 곱셈인데, 그러면 우리가 실수의 연산에서 했던 것처럼 실수에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뭐였죠? 뭐였을까요? 1이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행렬에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 무엇일까요? 이거를 단위 행렬이라고 그러죠. 단위 행렬. 그래서 정사각 행렬인데 대각선 원소는 전부 1이고 나머지 원소는 전부 0인, 이게 단위 행렬입니다. 자, 그러면 실수와 마찬가지로 실수에서도 역원이 있었죠. 곱셈에 대한 역원이 있었죠. 그럼 행렬에서도 마찬가지로 곱셈에 대한 역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단원의 시작입니다. 그럼 실수에서 곱셈에 대한 역원을 뭐라고 하죠? 실수 A가 있으면 A의 곱셈에 대한 역원은 A분의 1이죠. 단 A는 0이 아니다. 그러면 행렬 A에 대해서 A, B, C, D 행렬의 곱셈에 대한 역원은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단 AD-BC는 0이 아니다. 자, 실수에서 뭐가 존재하려면,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하려면 0만 아니면 됐어요. 하지만 어떤 행렬에 있어서 행렬의 역원이 존재하려면 AD-BC가 0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D-BC를 행렬의 판별식이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그래서 AD-BC가 0이 아닐 때 A의 역행렬은, A 역원은 기호를 그리고 어떻게 쓰냐면, 잘 보이세요? 네. A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A 행렬과 A의 역행렬을 곱하면 항상 뭐가 나온다? 단행렬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A 역행렬에 A를 곱해도 단행렬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선 조건이 뭐가 필요하다? AD-BC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행렬의 여러가지 성질들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행렬의 성질이 조금 성질이 조금 덜었습니다. 첫 번째 성질, A 역행렬의 역행렬은 자기의 자신이다. 두 번째, A 곱하기 B의 역행렬은 B의 역행렬 곱하기 A의 역행렬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 곱하기 C 역행렬은
C 역행렬, B 역행렬, A 역행렬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A를 n번 곱한 다음에 역행렬을 구하나 A의 역행렬을 n번 곱하나 두 개는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성질이 그렇게 더럽진 않죠. 자, 네 번째, 2의 단위행렬이에요. 단위행렬의 역행렬은 단위행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이 K는 상수입니다. 행렬의 상수를 곱한 것의 역행렬은 상수의 역수의 행렬의 역행렬을 곱하면 답니다. 단 여기서도 K는 0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역행렬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성질이 까다롭진 않죠. 네.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행렬 A가 1, 2, 3, 4일 때 행렬 A의 역행렬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대로 하면 행렬 A 역행렬은 1 곱하기 4 빼기 2 곱하기 3 6분의 이거 두 개 위치를 바꾸고 각각 마이너스를 각각 마이너스를 잘못 눌렸네요. 각각 마이너스를 곱하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이게 행렬 A 역행렬이 됩니다. 구하기 그리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좀 행렬이 특이한 것, 0, 1, 1, 0에 대해서 1대 A의 역행렬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A의 역행렬은 1분의 AD 0 곱하기 0 빼기 1 곱하기 1 분의 이거는 순서를 어떻게 바꿔주고 각각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0 마이너스 0 그래서 어떻게 되죠? 0, 1, 1, 0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질 알았죠? 0, 1, 1, 0의 0, 1, 1, 0의 역행렬은 0, 1, 1, 0이다. 무슨 얘기냐? 역행렬과 자기 자신이 똑같은 행렬이 있다 얘기예요. 단위 행렬이 아닌. A가 단위 행렬인 경우는 1, 0, 0, 1이었죠. 단위 행렬이 아닌 역행렬이 같은 행렬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역행렬의 성질뿐만 아니라 행렬의 성질 중에서 저번 시간에 조금 다루지 못한 것들을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a제곱이 0이면 a는 0이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a제곱이 0이라고 해서 a가 0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발레를 들어야 되는데 발레는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a가 0, 1, 0, 0이면 이건 당연히 영행렬이 아니죠. 그럼 0, 1, 0, 0 곱하기 0, 1, 0, 0을 하면 어떻게 되죠? 행 뒤에 열. 그러면 0 곱하기 0 곱하기 1 곱하기 0, 0. 0 곱하기 1, 1 곱하기 0, 0. 그 다음은 0, 0. 그래서 행렬이 0, 1, 0, 0일 때는 제곱하면 0이 되지만 원래 행렬은 0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 명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a제곱 0이면 실은 조금 더 일반적인 조건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a제곱이 0이면 우리가 어떤 성질을 알 수 있냐면 a는 뭐다? 0인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a가 영행렬이 아닐 때 그러니까 즉 1번 성질을 발레를 들어준 애들은 전부 0인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0인자는 행렬의 판별식이
뭐가 될까요? 항상 0이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질 하나 더, 두 번째 성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고 합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 행렬 A가 A, B, C, D이고 E는 단행렬이고 0은 영행렬입니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의 단행렬 곱한 건 항상 0이다. 행렬이 이렇게 주어지면 항상 이것을 만족한다 라는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역행렬을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의 좀비 이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좀비. 자, 좀비. 도대체 좀비란 무엇인가? 여러분, 좀비하고 인간이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자, 인간과 좀비가 부딪혔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인간일까요? 좀비일까요? 당연히 좀비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뭐냐면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입니다. 자,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은 일반 사람이고, 이것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입니다. 자, 그럼 좀비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행렬이 곱하면 항상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일반이 나온다? 좀비가 나온다? 좀비가 나온다.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과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은 행렬을 곱했을 때는 항상 어떤 행렬이 나온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좀비 행렬입니다. 좀비 이론. 선생님이 만든 좀비 이론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A제곱이 0이에요. 자, 그러면 0은, 영행렬은 역행렬이 있어요, 없어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치? 이건 뭐예요? 좀비죠, 좀비. 그러면 이쪽은, 좌변은 A 곱하기 A죠. 자, 민간인 두 명을 곱하면 일반인이 되죠. 절대 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A는 당연히 어떻다? A는 역행렬이 있다, 없다? A도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